물레방아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 같으면 물레방아를 단지 물이 떨어져서 바퀴가 돌고 있는 장난감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레방아는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인 도구가 맞죠. 물레방아가 하는 일을 한번 순서대로 생각해 봅시다. 물레방아는 그 위쪽에서 작은 폭포 같이 보이는 물이 떨어지는 바로 그 아래쪽에 이렇게 수레바퀴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 힘으로 바퀴가 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바퀴가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바퀴가 돌 때 그 축에 연결된 판이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 번만 합니다. 그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판이 또 다른 그러니까 길게 생긴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민속촌에 가게 되면 포졸이 그 죄인을 잡아다가 때리는 막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넓고 넓이는 한 10c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2m 내외 그 정도로 보이는 그러한 판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치수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바퀴가 돌면서 바퀴에 연결된 판이 그 바닥에 있는 판을 다시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판이 떨어지면서 두 번째 판이 다시 튀어오르게 되죠. 그 튀어오르는 부분에 절구공이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언제 이 물레방아를 보게 되면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구공이 같은 것이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을 쳐서 내려가고 반대편이 올라가고 그러한 상태가 돼서 떨어질 때 그 절구공이가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는 절구에 있는 곡식을 치는 것이죠. 설명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작동 원리라든지 이 움직이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절구공이가 떨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마른 벼 같은 것을 치면 그 겉껍질이 부서지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각각 한 번씩만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구질이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레방아는 바로 이러한 절구질을 하는 떨어지는 물의 힘을 이용해서 절구질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물레방아는 작은 폭포수 같이 계속 쏟아지는 그 물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만일 우리는 지금 이 물이 한번 쏟아져서 바퀴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연쇄작용이 어떤 것이 일어나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만일 이렇게 물이 한 차례 쏴 하고 쏟아져서 바퀴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절구공이가 한번 들렸다 떨어지면서 곡식을 한번 치는,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이 물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때 수도꼭지를 잠그면 일시에 물이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물레방아 위에 있는 그 물도 이런 식으로 한번 잠궈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물레방아는 또 다시 움직이는가, 그 바퀴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가. 물론
실생활에서 이것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호기심 많은 어린이처럼 한번 직접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물리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했을 때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총양, 전체 양은 일정하다. 이러한 것입니다. 감기약 같이 그 분말로 된 약을 담는 용기가 있죠. 그 말신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캡슐, 그런 캡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캡슐 속에 에너지 10단위가 들어있다. 에너지를 10단위를 넣고 캡슐을 잠궜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캡슐 외부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또 공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캡슐 속에 10단위를 넣은 다음에 또 에너지를 넣지 않으면 그 캡슐 안에서 에너지는 증대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현재 에너지 10단위를 넣어놓은 그 캡슐, 그 상태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그걸 가지고는 에너지 10단위짜리 일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10단위보다 더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바로 이것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에너지 보존 법칙,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법칙에 의하면 어떤 기관도, 우리가 물레방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기관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래서 어떤 기관도 공급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즉 캡슐을 이야기했을 때는 외부에서 넣어준 에너지만 있고 그것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에너지를 더 넣어주지 않아도 저절로 에너지가 생겨난다든지 해서 에너지가 창조되거나 증대되는 일은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물레방아의 사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물레방아에 물이 한번 쏟아져서 그래서 바퀴를 돌렸다. 물론 이 부분은 위치 에너지 이야기를 하는 국민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바퀴가 한번 움직였다. 그랬는데 이제 또 다시 물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바퀴는 돌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물리학이 설명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물레방아는 위에서 물이 다시 쏟아지지 않으면 더 이상 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쏟아져 내리는 물의 힘으로 최초의 물레방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퀴가 돌게 되는데, 그 바퀴가 돌면서 이번에는 바퀴가 도는 힘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돌면서 한번 쏟아졌던 물을 다시 위로 퍼올린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이 다시 떨어지면서 또 바퀴를 돌린다. 이러한 그 모형을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영구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구기관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지요.
외부로부터 한 번 동력을 공급받으면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도 이 바퀴가 영원히 돌고 영원히 방아를 찢는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좋겠지요. 바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제1종 연구기관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러한 상상은,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을 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현대에 이르러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구기관은 이렇게 상상으로 만든 기관, 일하는 것, 그것입니다. 연구기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제1종 연구기관, 그리고 그 이외에 제2종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제2종 연구기관은 에너지를 한 번만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제2종 연구기관의 특징은 공급받은 에너지, 그 에너지를 모두 일로 변환시키는 기관, 그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열과 같은 겁니다.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죠. 기관 A가 있다고 합시다. 기관은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기관 A에 열 에너지를 100단위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 기관은 몇 단위나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2종 연구기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관 A가 100단위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실제로 기관 A는 100-A 단위만큼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을 공급하는 것보다 하는 일은 반드시 그보다 적다, 그런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역시 연력학 제2법칙, 제1종 연구기관을 이야기할 때는 연력학 제1법칙을 이야기했지요. 이번에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투입한 것만큼 그대로 손실 없이 일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쓸모없는 상태로 전환이 된 그러한 에너지의 총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게 되면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될 때마다 그 에너지의 일부가 이렇게 쓸모없는 상태로 전환이 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열기관을 예로 들면 이렇게 됩니다. 열을 100단위를 공급하면은 그 중에서 열 A 단위가 그저 방출되어 버립니다.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0-A 단위만큼 그 기관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공급한 열 에너지 가운데 일로 변환되는 것을 비율로 표시했을 때 그것을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물리학 백과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열 기관인 카르노 기관의 경우에도 열 효율은 1보다 작다. 그러니 100단위를 투입하면 100단위만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2종 연구기관도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 그리고 재난이라든지 아주 위급한 때를 대비해서 쓰지 않고 보관해 놓은 비상기금, 예를 들면 농부가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종자를 남겨두고 겨울에 아무리 춥고 또 봄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것만큼은 먹지 않고 보존을 하는 그러한 종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현재 마구 써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연구기관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써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에 하나 성공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연구기관은 현재의 물리학 법칙에 따라서 거기에 비춰 보았을 때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현대의 물리법칙을 깨뜨리겠다고 나선 도전자라고 하겠죠. 글을 보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생각이 납니다.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그리고 그 주인공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많은 그런 작품이고 그런 등장인물이죠. 그런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과 같은, 따지면은 연구기관을 만들겠다.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그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모든 것을 다 빼내서 써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를 문키호테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부, 민주당에는 이 문키호테를 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로신한테들이 가득하죠. 로신한테는 돈키호테의 말입니다. 비쩍 마른 말. 이렇게 돈키호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시대에도 이런 풍자나 비유가 필요했던 시대였던가. 그렇다면 어느 시대나 풍자는 정치적인 것, 권력과 관계된 것,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때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풍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방송을 하는 이 배경을 두고도 궁금한 시청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배경의 이름을 알려드리죠. 이것은 레드문입니다. 디자인 작품의 이름이 레드문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빨갱이 달이라고 해석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레드문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레드문은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말 그대로 빨갱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겠죠. 도안은 달 표면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상징하니까 그런 생각이 났는데,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연구기관을 개발하고 있다. 그것을 제작하고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이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속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또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52시간 근로, 그것을 강제하고 있죠.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설명할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마중물 가설,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마중물을 붓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한없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기관 중에서도 제1종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탈원전 정책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2종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겠죠. 결국 문키호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공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공상에 심취해서 현실을 볼 수 없게 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이제 우리 국민은 그러한 문재인 씨를 한시바삐 자연인 문재인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5천만 국민의 안정적인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이 또한 안전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 모두의 책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